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넉 달째 유품을 정리하던 시댁 서재는 잿빛 먼지처럼 슬픔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때 책장 구석에서 손때 묻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오래된 쓰레기일 뿐이라며 제 손에서 낚아채듯 빼앗아갔어요. 그 싸늘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죠. 어머니는 태워버릴 잡동사니 더미 위로 책을 던지며 불평했어요. 남편 민준 씨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아버님께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리 없다고 믿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스치듯 떨리는 것을요. 그건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자의 초조함, 바로 그것이었어요. 모두가 거실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 사이 저는 끓어오르는 의심을 안고 몰래 서재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 낡은 책을 꺼내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마치 금지된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어요. 그건 다이어리가 아니었어요. 꼼꼼하게 기록된 아주 오래된 금전 출납부였어요. 첫 장은 무려 30년 전 아버님의 정갈한 글씨체로 매달 일정한 날짜에 박서연이라는 이름 앞으로 돈이 송금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30년이 제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어진 송금 기록. 박서연. 대체 누구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책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페이지를 넘기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남편의 얼굴에 실망과 배신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어머니에게 헌신적이고 가정밖에 모르던 아버지의 모습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단호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내 아비 평생 뒤에서 바람피운 여자 이름이라고.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너무나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완전히 설득당했어요. 그는 제게 소리쳤죠. 당신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요. 당장 그걸 태워버리라고 제게서 책을 빼앗으려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아버님 모습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죠. 결국 그는 저를 원망스럽게 노려보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 사이에 차가운 벽이 생겼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며칠을 밤새워 낡은 책을 뒤지던 저는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 희미하게 적힌 주소 하나를 발견했어요. 희미한 연필 자국이었지만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가를 내고 남편 몰래 그 주소지를 찾아 나섰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발 제 생각이 맞기를, 아버님을 오해한 게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주소지에 도착하니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병색이 완연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제가 누구인지, 왜 찾아왔는지 밝혔어요. 제 입에서 시아버님의 함자가 나오자마자 남자 뒤에 서 계시던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결국, 그녀는 아버님의 유일한 여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시고모님이셨어요. 제가 박서연이라고 알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고모님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자신을 내쫓았고, 아버님은 아내와 동생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뒤에서 몰래 30년간 돈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 낡은 책은 외도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차마 내치지 못한 혈육에 대한 애끓는 사랑과 책임감의 기록이었던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어머니의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는 고모님과 사촌 시동생의 손을 잡고 그 길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둠이 내린 시댁 거실. 제가 고모님과 함께 나타나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저는 낡은 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가족 모두를 속여왔는지 전부 다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평생 어머니 말 한마디 거역 못하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는 고모님과 사촌 동생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어머니의 거짓말에 노란한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모든 진실 앞에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이 변했어요. 남편은 잃어버렸던 고모와 사촌 동생을 되찾았고 주말마다 찾아뵈며 그동안 못다 한정을 나누고 있어요. 시어머니와는 잠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용서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생의 거짓말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으니까요. 저는 가끔 아버님의 낡은 책을 펼쳐봐요. 누군가에겐 쓰레기였을 그 책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유품이 되었어요. 한 남자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